지금 혹시 이유 없이 돈이 새고 있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 느낌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다가오는 2026년은 병오년, 즉 강렬한 불의 기운이 휘몰아치는 붉은 말의 해입니다. 불의 해는 에너지가 넘치지만 그만큼 재물도 눈 깜짝할 새 타버리거나 흩어지기 쉽습니다. 지금 당신의 작은 선택 하나가 내년 365일의 통장 잔고를 결정합니다. 풍수학에서는 연말을 단순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새해 재물운의 입구가 열리는 골든타임으로 봅니다. 실제로 똑같은 월급을 받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연말에 이것을 선물했고 다른 한 사람은 형식적인 선물만 주고받았습니다. 1년 후, 두 사람의 자산 차이는 무려 수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연말에 주고받는 단 하나의 선물이 당신의 돈길을 열 수도, 닫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싸고 화려한 선물은 필요 없습니다. 단돈 5,000원으로도 2026년의 돈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비법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비법 공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행운의 통로가 됩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병오년 돈복 열립니다 라고 적어 주십시오. 긍정의 기운은 준비된 사람, 그리고 먼저 선포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12월의 어느 저녁 화려한 쇼핑몰 한복판에 서 있는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쇼핑백은 늘어가고 지갑은 얇아지는데 마음 한구석은 올해도 또 이렇게 돈만 쓰는구나 하는 허무함이 밀려오지 않으셨나요? 선물을 고르면서도 너무 싸 보이면 안 되는데, 체면은 차려야 하는데 하며 스트레스만 받으셨다면 당신은 지금 소중한 금전운을 낭비하고 계신 겁니다. 이상하게 선물을 주고받았는데 새해부터 예상치 못한 지출이 터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선택한 선물이 재물의 기운을 밀어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내년 인생을 바꿀 3가지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돈을 부르는 선물과 재물운을 태워버리는 선물의 한 끗 차이. 두 번째, 단돈 5,000원으로도 가능한 가장 강력한 연말 선물 조합. 세 번째, 2026년 병오년불의 해 반드시 피해야 할 금전 관리 포인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새해가 밝기 전 당신의 막힌 돈길을 확실하게 뚫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2세 변기란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매년 연말이면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2023년 연말 총 50만 원을 쓰셨죠. 그런데 2024년 새해부터 이상한 일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1월에는 냉장고가 고장나서 80만 원, 2월에는 치아 치료로 120만 원, 그 다음 달에는 갑작스러운 경조사비로 50만 원이 나갔습니다. 작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변기란 여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변기란 여사님이 연말에 선물을 주면서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의미였습니다. 의무감으로 남들 눈치 보며 준 선물은 오히려 새해의 금전 기운을 흩어뜨렸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풍수에서 보면 연말은 단순히 12월 31일이 아닙니다. 연말은 한 해의 에너지가 정리되는 시기이자 묵은 기운이 빠져나가는 시기이며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기 직전의 공백기입니다. 마치 겨울에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고 뿌리로 에너지를 모으듯 연말은 우리 삶에서도 모든 기운이 한 곳으로 모이는 시기입니다. 특히 돈 기운은 더욱 민감합니다. 한 해 동안의 모든 돈 에너지가 연말에 정산됩니다. 그리고 새해로 넘어가는 문턱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새해의 돈 흐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물은 새해 통장에 구멍을 뚫는 것과 같고, 올바른 선물은 새해 통장에 입구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학생, 프리랜서 모두가 겪는 공통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무감으로 선물합니다. 안 줄 수가 없어서. 두 번째, 비교 심리가 작동합니다. 작년보다는 좋은 걸로. 그리고 다음으로 체면을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줘야 격에 맞지. 네 번째, 형식을 중시합니다. 연말이니까 당연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선물을 주고 나서 마음이 개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 감정이 무의식에 각인되면 연말은 돈 나가는 시기다. 선물은 부담스러운 것이다. 새해는 돈이 없는 시기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생각이 현실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은 복잡한 풍수 이론도 어려운 주술도 아닙니다. 단 두 가지입니다. 동전과 다이어리입니다. 네,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답입니다.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주느냐가 아니라 어떤 의미로 주느냐, 언제 주느냐, 어떤 말과 함께 주느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조상들은 연말에 복조리를 주고받았습니다. 쌀을 담는 조리로 재물이 담기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동전이나 엽전도 주고받았습니다. 돈이 돌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새 장부를 주고받았습니다. 새해의 계획과 관리를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씨앗이나 곡식을 주고받았습니다. 풍요와 증식을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보세요.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비싼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것을 주고받았습니다. 현대에 맞게 해석하면 동전은 돈의 씨앗이자 재물의 순환을 의미하고 다이어리는 돈의 관리이자 흐름의 기록을 의미합니다. 동전은 순환을 상징합니다. 둥근 형태를 지니고 있어 나간 돈이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씨앗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작지만 시작이 되는 존재로 한 개의 동전이 100개로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동전은 현실의 상징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실제 돈이기 때문입니다. 손에 쥐었을 때 느껴지는 묵직함은 돈의 무게를 체감하게 하며 책임과 가치를 일깨워 줍니다. 동전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는 풍요를 알리는 소리입니다. 금속이 지닌 은은한 광택은 재물의 빛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동전은 1년 내내 지니고 다닐 수 있어 지속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다이어리는 관리의 도구입니다. 돈은 쓰는 것만큼이나 관리해야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기록의 힘을 담고 있습니다. 적어 내려간 내용은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다이어리는 계획을 담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365일의 시간과 흐름을
차곡차곡 담아내는 공간입니다. 또한 의식화의 도구입니다. 매일 다이어리를 펼치는 행위 자체가 의도를 상기시키고 방향을 바로잡아 줍니다. 다이어리는 정리의 공간입니다. 흩어진 지출과 수입을 한눈에 보이게 하여 돈의 흐름을 시각화합니다. 그 안에는 성장의 기록도 남습니다.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며 변화와 축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다이어리는 안정의 상징입니다. 계획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에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왜 이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할까요? 동전은 흐름을 여는 역할을 합니다. 돈이 들어오는 입구를 만드는 상징입니다. 반면 다이어리는 흐름을 붙잡습니다. 들어온 돈을 흘려보내지 않고 관리하는 도구입니다. 이는 물과 그릇의 관계와 같습니다. 동전만 있으면 흐름은 열리지만 머무르지 못하고 새어나갑니다. 다이어리만 있으면 관리는 가능하지만 채워질 흐름이 없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할 때 비로소 흐름과 관리가 균형을 이루며 완전한 금전운의 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지혜가 전해집니다.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풍수에서는 돈을 물에 비유합니다. 물은 흐르고 그릇이 필요하며 구멍으로 새고 깨끗해야 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러야 하고 관리가 필요하며 불필요한 지출이 구멍이 되고 정직하게 벌어야 합니다. 그릇에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멍 난 그릇입니다. 벌어도 돈이 없는 경우죠. 마치 바구니에 물을 담으려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많은 소득이 들어와도 지출의 구멍으로 끊임없이 새어나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은 월급이 들어오는 날이면 통장 잔고가 순간적으로 늘어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바닥을 드러내곤 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그릇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 모이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100만 원이 모이면 어김없이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고 다시 모으면 또 어디선가 돈 쓸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릇의 크기가 정해져 있어서 그 이상은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이 정도까지만 가질 수 있어 라는 무의식적 한계가 작동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막힌 그릇입니다. 돈은 있는데 쓰지 못하는 경우예요. 통장에 돈이 쌓여 있지만 늘 불안해서 한 푼도 쓰지 못하고 필요한 곳에 투자하지 못해 오히려 기회를 놓치는 상황입니다. 물이 고여서 썩듯이 돈도 흐르지 않으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당신의 삶에 활력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온전한 그릇입니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잘 잡혀 있고 편안한 흐름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들어오는 물을 안정적으로 담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적절히 사용하고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상태죠. 이런 그릇을 가진 사람은 돈에 대한 불안이 없고 마음이 편안하며 자연스럽게 재물이 모여드는 선순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은 어떤 그릇인가요? 연말 선물이 바로 새해의 그릇을 결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전 선물 방법입니다. 첫 번째 단계, 동전을 준비합니다. 500원짜리 동전 3개를 추천합니다. 황동색이고 무게감이 좋습니다. 또는 동전 키링이나 작은 동전 파우치도 좋습니다. 빨강색, 금색, 갈색 계열이 좋습니다. 개수의 의미도 있습니다.
한 개는 시작과 씨앗을 의미하고 세 개는 성장과 과거, 현재, 미래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단계, 포장을 합니다. 작은 한지 봉투나 깨끗한 천에 정성스럽게 담습니다. 겉면에 문구를 씁니다. 새해에는 나간 돈이 다시 돌아오기를. 병오년, 돈의 씨앗을 심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시작 같은 문구가 좋습니다. 세 번째 단계, 전달합니다. 동지 이후부터 섣달 금음까지 또는 설날에 전달합니다. 두 손으로 전달하고 눈을 마주치며 전합니다. 이때 해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돈 걱정 좀 덜 하길 바랍니다. 나간 돈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흐름이 좋아지길 바라며 드립니다. 같은 말이 좋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말도 있습니다. 이거 받으면 부자 돼야 해는 압박이 됩니다. 돈 많이 벌어는 강요가 됩니다. 복권 당첨되면 나눠줘는 욕심이 됩니다. 그리고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 동전은 돈의 씨앗이에요. 지갑 맨 안쪽에 넣어두시고 1년 동안 쓰지 말고 지니고 계세요. 네 번째 단계, 보관 방법을 알려줍니다. 지갑 맨 안쪽 깊은 곳에 넣고 절대 쓰지 않으며 1년 동안 지니고 다니고 가끔 의식하며 만져봅니다. 다음은 다이어리 선물 방법입니다. 첫 번째 단계, 다이어리를 선택합니다. A5 크기를 추천합니다. 148mm에 210mm 크기입니다. 색상은 검정, 네이비, 브라운, 베이지가 좋습니다. 검정은 안정을, 네이비는 신뢰를, 브라운은 든든함을, 베이지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너무 밝은 색이나 형광색은 피합니다. 재질은 가죽, 린넨, 하드커버가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 첫 페이지에 문장을 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추천 문장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하는 만큼 들어옵니다. 돈이 머무는 자리가 편안해집니다. 올해는 흐름이 막히지 않기를. 계획한 만큼 이루어집니다. 작은 것부터 차곡차곡. 나간 돈이 다시 돌아오는 한 해. 순환하는 재물, 머무는 복. 기록은 현실이 됩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면 더 많아집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돈도 편안합니다. 같은 문장이 좋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지혜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단계, 전달하면서 말을 합니다. 새해에는 계획한 대로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기록하다 보면 길이 보일 거예요. 첫 페이지에 제가 한 문장 적어뒀어요. 같은 말을 합니다. 네 번째 단계, 사용 방법을 제안합니다. 꼭 매일 쓰지 않아도 돼요. 생각날 때, 떠오를 때만 적으세요. 중요한 건 가끔이라도 펼쳐보는 거예요. 상황별로 어떻게 선물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는 동전 3개와 브라운 가죽 다이어리를 드립니다. 첫 페이지에 감사하는 마음, 풍요로운 삶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올해도 고생 많으셨어요. 새해에는 편안한 한 해 되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배우자나 연인에게는 동전 키링을 함께 나눠 가지고 커플 다이어리를 선물합니다. 우리 올해도 함께 잘 보냈어. 새해에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라고 말합니다. 친구에게는 동전 목걸이와 베이지, 린넨 다이어리를 선물합니다. 올해도 고맙고 새해에도 잘 부탁해. 작지만 의미 담았어 라고 말합니다. 나 자신에게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것으로 준비하고 조용한 밤에 거울 앞에서 말합니다. 올해 정말 수고 많았어.
새해에는 좀 더 여유롭게 살자.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 강동구에 사는 58세 주부 박미선 씨입니다. 상황은 이랬습니다. 남편 월급 350만 원, 매달 카드값이 30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저축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었죠. 2023년 12월 친언니가 동전 3개와 다이어리를 선물했습니다. 박미선 씨는 실천했습니다. 동전을 지갑 맨 안쪽에 넣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지출을 기록했습니다. 6개월 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충동 구매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홈쇼핑 구매가 월 8회에서 월 2회로 줄었고 마트 장보기가 주 4회에서 주 1회로 줄었습니다. 1년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생애 첫 200만 원 저축에 성공했고 카드값이 월 평균 1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박미선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법은 아니에요. 돈을 의식하게 된 거죠. 의식하니까 안 쓰게 되고, 안 쓰니까 모이고 선순환이 시작됐어요. 두 번째 사례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57세 최철호 사장님입니다. 배달 경쟁 때문에 월 순이익이 12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하루하루가 버거웠죠. 2023년 12월 아내가 동전과 다이어리를 준비했습니다. 가게 금고에도 동전을 넣었습니다. 최철호 사장님은 실천했습니다. 매일 저녁 매출과 지출을 기록했고 일주일마다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발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3월에는 식자재 업체 가격 차이를 발견해서 월 12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6월에는 안 팔리는 메뉴 2개를 없애고 메뉴판을 개편했습니다. 9월에는 배달앱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것을 알고 직접 배달을 도입해서 월 18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1년 후 결과는 매출은 그대로인데 순이익이 35% 증가했습니다. 월 120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최철호 사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록하니까 어디서 새는지 보였어요. 보이니까 막을 수 있고 막으니까 돈이 남는 거죠. 세 번째 사례는 인천 연수구에 사는 76세 정은희 할머니입니다. 연금 60만 원과 자녀 지원 40만 원으로 생활하시는데 늘 돈 없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2023년 12월 복지관 친구가 동전과 다이어리를 선물했습니다. 정은희 할머니는 실천했습니다. 다이어리에 매일 쓴 돈, 받은 거, 감사한 일을 적자 발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받는 게 이렇게 많았구나. 이웃이 주는 반찬, 복지관 무료 점심, 손자가 주는 용돈, 교회에서 받는 선물 등등. 나 가난한 게 아니었네를 느꼈습니다. 1년 후 결과는 이랬습니다. 80만 원을 모았습니다. 생애 처음이었습니다. 손주 세뱃돈을 준비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 편해졌습니다. 정은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많아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이 풍족해졌어요. 그게 더 큰 돈이에요. 공통 패턴이 있습니다. 비싼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의식이 깨어났고 관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돈의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병오년 금전 주의사항을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은 충동 투자입니다. 불의 해에는 투자 욕구가 강해집니다. 지금 안 하면 기회 놓쳐. 다들 하는데
나만 안 해. 이번엔 대박이야 같은 생각이 듭니다. 대처 방법은 이렇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3일을 기다립니다. 다이어리에 장단점을 씁니다. 동전을 만지며 순환을 떠올립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감정적 소비입니다. 기분 좋을 때는 오늘은 나한테 선물하자고 생각하고, 기분 나쁠 때는 쇼핑으로 풀자고 생각합니다. 대처 방법은 이렇습니다. 감정과 소비를 분리하고 스문의 시간 규칙을 적용합니다. 하루 지나고 다시 생각해보고 다이어리에 감정을 기록합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은 지속성 부족입니다. 1월에는 올해는 꼭 저축하자고 다짐하지만 3월에는 이번 달만 쓰자고 생각하고 6월에는 계획이 뭐였지? 라고 잊어버립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은 목표로 시작합니다. 주간 단위로 점검하고 동전으로 초심을 상기합니다.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병5년에 지켜야 할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 차분함을 유지하십시오. 불에 해일수록 물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급하지 않게 천천히 움직이십시오. 두 번째 원칙, 기록하십시오. 다이어리가 당신의 닻이 되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 순환을 기억하십시오. 동전이 순환을 상기시켜줄 것입니다. 네 번째 원칙, 감사하십시오. 불만보다 감사를, 결핍보다 풍요를 보십시오. 다섯 번째 원칙, 작게 시작하십시오. 꾸준한 작은 불이 큰 불보다 오래 갑니다. 병5년에 맞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색상에 대해서입니다. 갈색, 베이지, 검정이 좋습니다. 이것은 불을 안정시키는 흙의 색깔입니다. 빨강이나 주황은 피하십시오. 불에 불을 더하는 것이니까요. 메시지에 대해서입니다. 차분하게, 편안하게 같은 말이 좋습니다. 활활, 불타게 같은 말은 피하십시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핵심을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연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해 금전운의 씨앗을 심는 시기입니다. 둘째, 선물은 의미입니다. 비싼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것입니다. 셋째, 동전과 다이어리가 완벽한 조합입니다. 동전은 흐름을 열고 다이어리는 흐름을 붙잡습니다. 넷째, 실천이 변화를 만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다섯째, 2026년 병5년은 특별합니다. 불의 해이기 때문에 차분함과 기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께 마지막 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 당신은 이미 준비된 사람입니다. 듣는 것 자체가 준비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실천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장 내일부터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언젠가 마음이 움직일 때 작은 동전 하나, 작은 다이어리 한 권, 진심 어린 한마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2026년 병5년, 여러분의 지갑에는 작은 동전 하나가 들어있고, 여러분의 책상에는 정갈한 다이어리가 놓여있고, 여러분의 마음에는 나는 충분하다는 편안함이 자리 잡고, 여러분의 통장에는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쌓이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얼굴에는 돈 걱정 없이 웃을 수 있는 미소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병5년 돈복 열립니다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돈도 편안히 머뭅니다. 올해 연말 비싸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동전 하나, 작은 다이어리 한 권, 진심 어린 한마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2026년 병5년 여러분의 금전운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